김남국 의원을 감싸는 친명계 의원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는 탈당은 정치적 최고 수준의 결단이고요. 김남국 의원님 같은 경우는 어찌되면 총선 지금 1년이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 최고 수준의 결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남는 것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남는데 그분들의 정서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동지란 무엇인가. 뭐 비 오면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 그래도 꿋꿋하게 밥 잘 먹고 잘 견디고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탈당이 정치적 최고 수준의 결단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친명계에서는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따져야 될 필요는 없다. 이런 목소리까지 지금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최병무 위원님, 이 정도로 민주당이 망가진 겁니까? 아니 이제 본인들의 어떤 진영 내에서의 생각 네. 뭐 그런 것들에 너무 매몰돼 있다. 우리가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은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뿐만 아니고 장경태, 정청래 뭐 의원도 전부 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그냥 민주당 의원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의 당원이나 강성 지지자들 그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해주고서 정치하는 것이 아마 쉽지 않을 거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할 경우에는 내년 총선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또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잃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하죠. 그래서 정치인이 늘 강성 지지자 또는 팬덤의 그 요구에만 맞춰서 정치를 하다 보면 결국 그 다음 총선에서 심판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의원이나 장경태 의원식의 저런 생각은 당내에서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일반 국민들의 지지는 못 받을 것이다. 특히 중도층을 떠나가게 하는데 오히려 저런 식의 발언이 도움을 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총선이 지금 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 득실이 있을 텐데 저희가 볼 때는 당으로서는 아마 실이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저도 뭐 최 의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어찌 보면 저희 당에서도 이번 일을 있은 다음에 김남국 의원 이런 사태가 있은 다음에 저도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 김남국 의원은 아직도 지지를 하고 또 감싸줘야 한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도 일견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뭐 강성 지지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은 당이 미래를 생각하고 어떤 선거, 1년 남은 선거를 1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생각한다면 어차피 중도층의 어떤 캐스팅 보트를 얻어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남국 의원의 이러한 코인 게이트라고 할 만한 것들, 이러한 내용들을 중도층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고 정략적으로 좀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장경태 의원이라든지 정청래 의원 같이 그냥 무작정 감싸기보다는 내 눈에 들보를 오히려 더 들춰내고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국민의힘이라든지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털고 넘어가야 될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뭐 꼭 진보라 해서 뭐 도덕성이 우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선민의식을 가질 필요도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건 도덕성과 정치라는 것은 뭐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정치인들이 다 그럼 부패해야 된다, 돼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다 부패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금 고민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감싸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민주당 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능력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앞으로 이번 김남국 의원 사태를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정 능력을 잃지 않고 뭔가 좀 중심을 좀 잡아가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 지키기에 나선 사람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제 밤에 김남국 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담담하다고 얘기를 해요. 김남국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을 제가 살리겠습니다. 그런 친구가 정치를 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정직하고 정의롭고 그렇게 이렇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당인가를 만들든지 해서 제가 반드시 김남국 의원을 다시 국회를 보내겠습니다. 뭐 이제 공천은 탈락된 것인가. 그 민주당이 기어 들어가서 뭐 합니까? 저 수박들이 있는 한 저기서 가서 뭐 합니까? 이 송영기를 내치는 걸 보면서 그리고 김남국을 짓밟는 걸 보면서 저는 민주당 끝났다고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손혜원 전 의원의 목소리 좀 확인하셨는데 좀 미디어를 보면서 하나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김의겸 모델로 김남국 의원을 재선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게끔 손혜원 전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김남국 의원을 국회로 보내겠다. 이 발언의 의미는 2020년 열린민주당 창당을 주도했던 이 손혜원 전 의원의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흑석동 투기 논란 김의겸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 성공했고 21대 총선 끝난 뒤에 민주당과 이제 합당하게 됐었죠. 이런 과정들을 한 번 더 거쳐서 김남국 의원을 국회로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장희찬 최고위원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상상만 해도 머리가 어지러워요. 일단 흑석동 부동산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김의겸 의원이 열린민주당 비례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국회에 들어와서 뭐 했습니까? 가짜뉴스를 설파하는 선봉장 역할을 했죠. 단순히 여야의 대결 구도뿐만이 아니라 EU 대사의 외교적 발언까지 잘못 전달해서 외교 참사까지도 빚어냈습니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 이 코인 게이트로 또 물의를 일으킨 김남국 의원이 만에 하나 손혜원 의원이 말하는 방식대로 비례대표 정당 만들어서 국회에 들어온다면 이제 무슨 짓을 저질러도 강성 팬덤이 환호하면 국회의원 될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게 과연 바람직한 정치의 모습일까요? 코인 게이트로 검소한 척하던 국회의원이 100억대의 자산 불리기, 그것도 온갖 잡코인이나 작전 세력에 가담이 의심되는 김치코인으로 100억을 만들어도 국회의원 되는 세상. 그리고 흑석동 부동산 투기하고 온갖 가짜뉴스 퍼뜨린 의원이 국회의원 되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정치가 과연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은 점점 더 정치를 혐오하고 외면하고 소수의 강성 팬덤만 목소리를 내면서 공해를 일으키는 그런 정치 혐오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참 걱정스럽고요. 손혜원 전 의원도 어쨌거나 목포와 관련해서 재판도 받았고 일부는 유죄 선고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반성하고 자중해도 모자랄 판에 본인이 무슨 정치권에 보이지 않는 손인지 뭐 어둠의 세력인 건지 자신이 말하면 당 만들어서 무리비준 의원 아무나 다 국회의원 만들 수 있다고 이 대모놀이, 대부놀이에 빠져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런 식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 한국 정치 자체가 그냥 보수 진보할 것 없이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까 봐 좀 두려운 심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3년 전하고 내년하고는 상황이 확 달라질 거요. 지금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 3년 전에 저런 위성정당이 가능했던 거는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 제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 지금의 그 국민의힘 전신에서도 위성정당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바꾸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선거제도 자체가 소선거구제에서 일부 중대선거구제를 뭐 병합하는 그런 형태로 바뀔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적어도 현행 선거법에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100%입니다. 저걸 그대로 놔둘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손혜원 전 의원이 아무리 저렇게 얘기해도 제도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달리 김남국 의원을 지금 뭘로 만들어야 되는데 손혜원 전 의원이 그런 능력은 없죠. 알겠습니다. 자, 물론 민주당 내 그리고 민주당 안팎에서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고 감싸는 목소리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내에서 김남국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전혀 없는 건 또 아닙니다. 박용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무책임한 탈당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화가 나는 조치를 본인이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화나 있습니다. 저는. 본인이 당을 사랑한다고 하시고 곧 돌아오겠다고 하시는데 당이 무슨 저 회전문도 아니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데도 아니니까요. 단톡방이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어제 새벽에도 글을 쓰셨고, 그러니까 막 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방인데 그래서 어떤 분이 좀 나가달라고 했는데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자,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김남국 의원을 탓하는 목소리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적진 않습니다. 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보실 텐데요. 김남국 코인 의혹 검찰 수사 이제 시작됐고 당내에서 커지고 있는 이재명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리위에 제소를 해야 된다. 물론 국민의힘에서 윤리 제소한 상태이긴 한데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민주당도 윤리위에 제소해야 된다. 동의하는 수준 말고 우리도 윤리위 제소하겠다라는 의견이 분명히 쇄신 의총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겨냥한 여러 가지 안건들이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재명 대표가 빼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느냐? 아마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개인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뭔가 명쾌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참에 물러나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김진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당연히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이재명 대표의 이런 어떤 내로남불 딜레마 이것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는 지금 옵션이 없습니다. 본인이 소위 이제 쌍대성이라고 하는데 소위 이제 거의 다 합치면은 쌍방울 대장동, 성남 성남 FC, FC. 예, 쌍대성이라고 하는데 뭐 그 세 가지에 관련된 어떤 이런 금액들을 다 합치면 한 5천억 이상이 되는데 이런 경제 범죄에 지금 연루가 돼 있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런 어떤 다른 의원의 어떤 이런 행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제재를 한다. 이거 자체가 당연히 내로남불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침 이제 요 전에 뭐 돈봉투 사건에서도 윤관석 의원이 이제 탈당을 했는데 네. 그때도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윤관석 의원은 이제 검찰 수사가 뭐 본격적으로 시작된 단계도 아닌데 이제 탈당을 했는데 그럼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뭐냐? 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왔고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뭐 뉴스에 따르면 의총에서 이제 윤리위에 제소하고 이 문제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뒤바뀐 건데 결국 이것도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숨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하고 김남국 의원의 어떤 이런 유착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런 긴밀한 관계도 사실 조금 살펴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과거 이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수행실장을 실제로 맡은 적도 있고 굉장히 좀 긴밀한 관계고 또 이재명 대표도 소위 이제 플레이 투 언이라고 요즘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게 이제 돈 버는 게임 이거 관련해서 하는데 요거 이제 합법화를 계속해서 이제 좀 주장을 해온 측면이 있고 또 김남국 의원도 당시에 NFT를 이용한 또 이재명 대선 펀드 또 만든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긴밀한 관계도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조금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본인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김남국 의원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어떤 강한 제재를 좀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윤리위 제소와 관련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최종 결의문에 이제 빠졌습니다. 빠지자마자 당내에서 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결의문을 한 1시간 넘게 검토를 했고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결의안의 첫 번째 항으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김남국이라고 하는 의원, 김남국 의원의 이름도 없어요. 최종적인 결의문을 보고 매우 불쾌해서 의원들 전체방에 그 어떻게 된 일이냐 원내대표 이 부분에서 해명해 주시라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 양해해 달라 이걸로 지금 끝난 상태예요. 왜 뺐다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왜 뺐다고 보십니까, 서주환 변호사님?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에서 이미 제소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탈당한 이후에 쇄신 의총을 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민주당 의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조사를 계속적으로 지금 진상 조사를 뭐 계속 이어간다, 그만둔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는 있는데 당헌 당규 19조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진상 조사를 해서 위법함이 확인돼 징계 사유가 있었다는 걸 확인 절차를 걸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소속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의원이더라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제소가 된 상태이고 이미 탈당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한다는 것이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수사가 결과가 나오든 아니면 당내 조사가 돼서 나오든 국회 윤리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굳이 그러니까 옥상옥이라는 조문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뺐다.
뭐 이렇게 한 것은 사실 뭐 권지승 대변인 말만 따나 그 사실이 아니라고 어저께 보도가 다시 정정해서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는 굳이 이것을 뺐다라고 해서 국회 윤리위로 안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문제점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앞서 김진진 변호사께서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친소 관계, 김남국 의원과 관계도 한번 살펴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제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러저러한 질문 그리고 여당에서도 혹시 이 대표도 코인에 관여된 것 아니냐, 공범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얘기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부정부패 정당이 되어버린 탓인지 어떤 제대로 된 대응도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김남국 의원의 코치에 따라 코인 투자를 하면서 투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조차도 궁금합니다. 김남국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사유는 차고 넘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최측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잡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런 의심이 들면 우리가 제안한 대로 여야 의원들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내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나 그 측근들이 코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런 얘기하는 걸 보면. 최 의원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저 얘기는 저게 전형적인 물타기죠. 예를 들어서 누구의 범죄, 김남국 의원의 범죄 혐의가 네. 지금 하나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아마 그런 범죄는 다른 사람들도 했을 거야. 그래서 다 조사해보자. 지금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럼 국면이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국면 전환용이라고 저는 보고요. 저럴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그 전수조사 받는데 네. 그 김남국 의원 문제 먼저 진상규명을 한 뒤에 전수조사를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건 어차피 정치 공세성으로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에 지금 오가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수가 저는 더 높다고 보거든요. 국면을 빨리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국면을 빨리 바꾸면 김남국 의원의 문제가 물타기가 된다고 생각해서 아마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김남국 의원 이 문제가 만약에 본격적인 수사 국면으로 이제 넘어가면 그렇게 되면 아마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에 대한 이 가상화폐 보유의 전수조사 또 가상화폐 문제에 대한 뭐 재산 공개 의무, 등록 의무 뭐 이런 것들 후속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진상조사단을 어제 발족을 했거든요. 뭐 그런 차원이라면 지금 최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차원이라면 이 진상조사단 장해찬 최고위원 조금 늦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전체적인 물타기에 당하지 않겠다라는 기조는 저희가 사전에 비공개 최고위 할 때부터 확실하게 서 있고요. 다만 이 진상조사단 같은 경우는 우선은 김남국 의원 사건에 좀 초점을 맞추자라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부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김남국 의원 지금 잡코인이 김남국 의원이 투자하자마자 이상하게 시세 폭등한 케이스들 여러 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상관관계라던가 뭐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요. 추가적으로 김남국 코인 게이트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해 나가면서 이제 나머지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수 조사라던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또 이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겠죠.